주말 내내 제주에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서귀포에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항공기는 하루 만에 정상 운항했지만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려 공항이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철제 지붕이 찢어진 채로 울타리에 걸려 있습니다. 철골은 끊어지거나 휘었고 얇은 지붕판은 종이 조각처럼 마구 구겨졌습니다. 지붕이 농산물 창고와 마을길을 덮친 건 어제 새벽 2시쯤. 과수원 창고 지붕이 통째로 강풍에 20m를 날아간 겁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막 샥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 좌우지간. 바람 소리가.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는 쾅쾅쾅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지붕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던 거죠. 공사장 경계 펜스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인도 위로 그대로 쓰러졌고 통신선 장애를 대비한 긴급 복구 공사도 이뤄졌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주말 내내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강정동에는 시속 103km가 넘는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가로수 수십 그루가 쓰러지고 교통 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이틀 동안 30건이 넘는 강풍 피해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하루 만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123편이 결항하면서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려 공항은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체류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대체편 31편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조기 마감되면서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아가는 어떤 항공편이 만석이 되다 보니까 어제 개항된 그 사람들이 오늘 표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또 예약을 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말 갑자기 몰아친 태풍급 강풍에 도민들도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내안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4.3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생이 대자보까지 붙이며 학교의 조치와 교사의 반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장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건물 1층 학생회실 앞에 커다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4.3 유전자란 무엇입니까란 제목 아래 또박또박 쓴 글씨로 꽉 차 있고 대자보 위에는 쪽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잘 하지 않자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는 발언을 했다며 학교의 조치와 교사의 반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기 초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교사의 발언을 전해들은 3학년 선배가 1층 건물 2곳에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당시 발언을 들었던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과 처음 만나 어색한 것 때문인지 조용했는데 그때 4.3 관련 비하 이야기를 했다. 당시엔 의아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진지한 상황이 아니어서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비슷한 말을 꺼낸 건 사실이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자보로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사를 불러 발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 제주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4.3 평화공원을 매년 견학하는 등 우리 학교에서는 제주 역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사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교육청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청주의 흥덕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찍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금속 활자와 관련된 별다른 유물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사찰 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흥덕사의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운천근린공원에서 진행 중인 유적 발굴 조사 현장.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기와와 함께 청동으로 제작된 불교 금속 공예품이 발견된 겁니다. 특히 고급품에 속하는 해무리굽 청자 조각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그 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청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에 고급 청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격이 높았던 사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터에서 청주 흥덕사지까지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정도. 직지가 태어난 흥덕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계에서는 출토된 유물의 모양과 시기가 비슷한 데다 사찰 구조도 유사하다며 같은 시대에 운영된 흥덕사와 같은 사찰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흥덕사지 사역 번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찰 유적이 되고요. 그래서 흥덕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이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발상지라는 기록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금속활자와 관련된 유물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발굴 당시 많이 훼손된 상태였던 흥덕사지와 달리 이번 사찰터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서 발견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속활자나 아니면 흥덕사에서 만든 다른 유물과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유적이 출현했습니다. 청주시는 국가유산청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에 확인된 사찰터가 흥덕사나 금속활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참외는 땅에서 키우다 보니 농민들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손도 많이 들고 근골격계 질환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외를 서서 키우고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온실에 들어서자 푸른 덩굴이 공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노랗고 향긋한 참외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참외 어린 물을 땅이 아닌 상하 이동이 가능한 시설에 심은 뒤 수분과 양분을 줘가며 공중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어 노동 시간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허리가 또 다리가 관절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 일을 하다 보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감이 된다 볼 수 있고요. 수직 재배의 특성상 같은 면적의 생산량은 3배, 소득은 5배는 많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다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 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성주 참외 과체류 연구소가 농촌진흥청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이 한창인 기술입니다. 기업, 대학과는 수직 재배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과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참외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시설 형태에 적합한 그리고 보다 좀 저가에 농가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육과 과실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수확용 협동 로봇에 관한 연구도 한창입니다. 경북 성주에서만 해마다 2천만 개의 접목을 한 참외 모가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영상 기반 접목 로봇을 참외에 적용해 시간당 800개를 접목하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과 더불어서 노동시간 투하가 많은 선별 포장 작업의 자동화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인력난, 이상기후에 직면한 농촌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오늘 두툼한 겉옷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풍속이 해안 지역은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고요.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이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와 비가 섞여서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2도, 동부 지역 11도, 산지 성판악은 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4도, 산지 성판악은 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고사리 채취 시기가 시작되면서 길 잃음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그제 낮 12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70대 여성이 길을 잃었다가 신고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또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90대 여성이 길을 잃은 뒤 1시간 50분 만에 구조되는 등 그제 하루에만 11건의 길 잃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오전 9시 40분쯤에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산악안전사고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산악안전사고는 2,107건으로 이 가운데 42%인 880건이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조난으로 인한 사고가 53%로 가장 많았고 실족이나 추락이 13%, 개인 질환 11% 순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산악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방문 대만 관광객은 15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19년 8만 7천 명보다 81.2% 증가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올 들어서도 2월까지 1만 2천여 명이 찾아 작년보다 50% 늘었는데 관광공사는 하늘길과 바닷길 확대를 비롯해 인기 유튜버의 콘텐츠와 제주를 배경으로 한 폭삭 소가수다의 흥행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되고 읍면 지역 옵서 버스 운행 구간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광양 사거리부터 신제주 입구 교차로까지 서광로 3.1km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합니다. 또 애월과 성산, 표선면에서 옵서버스 운행 구역을 확대하고 구자읍 81.3km 지역을 신규로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운행 거리는 2배 이상 늘고 노선도 기존 6개 읍면에서 16개 읍면 14개에서 7개 읍면 23개 노선으로 증가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들어온 공사장 100여 곳으로 방진막 설치와 차량 진출입구 살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집중 점검에서는 11곳이 적발돼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오는 17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중증 보행 장애인입니다. 제주도는 행사 당일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수단 60여 대와 바우처 택시 160여 대를 투입해 24시간 무료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17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5원 내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564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비싸게 판매됐습니다. 업계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국내에 반영되면서 제주 지역도 소폭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